안녕하세요. 고찬수 PD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고 하는 좀 거창한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사실 조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사실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컨텐츠 분야에서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조금 이른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대체적으로 의료나 법률 같은 분야에서 사실 사용이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창작이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는 이 인공지능 컨텐츠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는 사실 창작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기계가 인간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대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의들에 사실은 대부분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인간의 그 정신 노동에는 그걸 기계로 대체할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인 그런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정신 세계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본떠서 만든 가상의 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인간이 그동안 창작을 해왔던 분야에서도 뭔가 인간과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 관련돼서 시도가 있었지만 그 시도가 있을 때마다 뭐 잠깐 관심을 갖고 저 정도는 뭐 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했던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첫 번째 사건,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은 역시 알파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파고는 어찌 보면 바둑을 두기 위해서 프로그래밍된 아주 바둑에 특화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간은 사실 바둑도 두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그런데 알파고는 오직 이제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특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바둑이라고 하는 사실 동양에서는 상당히 정신에 그 우리 그 정신 세계의 상당히 고차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런 이제 스포츠 종목이었는데요. 여기에 알파고가 도전을 해서 인간 그 고수 그러니까 바둑을 상당히 잘 두는 이세돌 구단하고 시합을 했고 사실 초창기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발표가 났을 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인간 고수하고 바둑을 둘 정도로 발전한 한망이다 이런 도전을 다 하네. 근데 이게 조금 무모하다. 이게 바둑의 수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무궁무진해서 사실은 이게 기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둑의 수라는 건 굉장히 창의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걸 위해서 열심히 뭐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번 바둑을 둘 때마다 새로운 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이 쫓아와서 비슷하게 인간과 둘 수가 있는가?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건 말도 안 된다. 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한 구글 그리고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있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바둑의 고수로 알려져 있는 이세돌 구단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인터넷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빠르게 사실 습득을 하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사회라는 것도 뭐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아마 알파고하고 대국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뭐 그 관심을 받은 이유는 사실 처음에는 알파고라고 하는 이제 구글에서 물론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한 거지만 구글이 나중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 엄청난 자금을 댄 인공지능이 구글에서 했으니까 일정 정도 수준의 그 능력을 보여줄 거다. 과연 어느 정도나 인간하고 대적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 이게 사실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게 놀라게 되죠. 사실 이제 알파고는 뭐 기계니까 그 본인이 뭐 잘 드든 못 드든 당하거나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만 해도 본인이 이 경기에서 인공지능한테 이제 패배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패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뭔가 가능성 이런 부분을 뭐 열어주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인간의 고수가 인공지능한테 패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본인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다 보니 인공지능의 실력이 상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상당히 당황을 하는 모습을 뭐 연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당황하지 않는데 이세돌 구단이 어떤 수를 두더라도 이세돌 구단이 당황을 하면서 사람들은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만약에 비슷한 능력으로 어떤 대결을 했을 때 인간의 가장 큰 단점이 감정이 있다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물론 이 감정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인간이 가진 굉장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냉정하게 대결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게 단점으로 표출이 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이렇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할 분야에서는 인간을 모방한 거지만 인공지능이 그 장점을 상당히 많이 보유해서 우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은 딱 한 번 이기고 알파고한테 뭐 전체 경기는 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기고 나서 너무나 기뻐했던 모습이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정도로 알파고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다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이세돌 구단이 뭐 그걸 생생하게 화면에서 표현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들면서 인간이 그렇게 인공지능하고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보여주는 감정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서 리얼하게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전 세계가 공유한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뭐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폭발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스타트업이 나오고 해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당장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실생활에 어떤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는 결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도 인공지능이 일정 부분 우리 사회 그다음에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이제 그걸 이게 인공지능이 당장 우리 사회에 어떻게 됐다라는 걸 크게 실감할 정도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게 이제 실제로 코인이라고 해서 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인공지능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더 관심을 받게 된 것 같고 실제로 서점에 나가봐도 인공지능 관련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는 있지만 블록체인 관련된 책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쏟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로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고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인공지능 콘텐츠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면서 좀 든 생각은 실제로 인공지능을 처음에 이해하는 데는 조금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도 많고요. 굉장히 수학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사실 수학은 일단 뭐 제껴놓고 그렇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원리라는 게 어떤 건가를 이해는 할 수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좀 관련 영상을 보거나 관련 글을 읽게 되면 그래서 느끼게 된 것이 꼭 뭐 인공지능 관련돼서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컨텐츠 기획자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그 기획자분들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해가 필요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를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보다 우리 인간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그러니까 감정이라든지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하고 인공지능은 조금 다른 물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그동안 인간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최소한 인간의 그 창작을 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노동을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우리의 대세고 앞으로의 트렌드라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저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뭐 근데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뿐 아니라 제가 이제 방송사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PD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전반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IT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그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IT, 통신, 방송, 그다음에 뭐 컨텐츠 산업, 미디어 전반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자리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이런 유튜브 이런 강의라고 하면 그렇군요. 유튜브 뭐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인공지능, IT, 그다음에 뭐 미디어 전반적인 이런 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 많이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